아빠까바르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한인포스트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2025년 8월 5일자 한인포스트 기사에 실린 인도네시아의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바로 자카르타 수라바야 고속철도 사업인데요. 네, 맞습니다. 총 연장이 무려 700km가 넘는 대규모 노선 확장 계획이죠. 네, 이 계획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오늘 그 핵심만 딱 짚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 중요한 국책 사업의 현재 상황과 또 미래 전망을 명확하게 이해하시는 것. 이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우선 프라보어 신정부가 이 사업에 상당히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8월 5일자 기사를 보면 정부가 이 자카르타 수라바야 고속철도 사업 확장을 위해서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에 착수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죠. AHA 인프라 지역개발 조정부 장관이 지난 7월 29일에 있었던 인도네시아 철도 컨퍼런스에서 이걸 공식적으로 언급했죠. 공식화했군요. 특히 AHA 장관이 강조한 부분이 현재 규제로는 이 복잡한 프로젝트를 제대로 담아내기 어렵다. 그래서 규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이 부분 좀 더 설명해 주시죠. 네, 그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단순히 행정 절차를 좀 바꾸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 사업 자체를 국가 발전 비전의 어떤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AHA 장관 말처럼 지금 교통 환경이 워낙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또 이 프로젝트 규모가 크잖아요. 기존 틀로는 이걸 감당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현실적인 판단이 깔린 거죠. 현실적인 필요성이군요. 네. 어쩌면 그 기존 자카르타 반둥 고속철도 때 겪었던 시행착오들, 예산 문제라든지 그런 걸 염두에 둔 선제적인 조치일 수도 있고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교통부 같은 관련 부처들하고 협력해서요. 최적 노선이라든지 투자 계획 이런 걸 수립하기 위한 종합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중요한 게 경제적 타당성, 기술적 타당성 이런 걸 면밀히 분석하는 종합 타당성 조사, FS라고 하죠. Feasibility Study. 이걸 지금 준비하는 단계에 있다는 겁니다. FS 준비 단계요? 네,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모델을 찾아내겠다. 이런 의지죠. 그렇군요. 이 프로젝트가 왜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는지 그 이동 시간 단축 효과를 보면 정말 확 와닿는데요. 지금 자카르타에서 수라바야 가려면 기차로 보통 10시간에서 12시간, 차로도 10시간 넘게 걸리잖아요. 네, 그렇죠. 꽤 오래 걸리죠. 근데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이게 3시간에서 4시간대로 확 줄어든다는 거니까요. 와, 10시간 넘는 거리가 4시간 안쪽이라니. 이건 단순히 이동시간 단축 그 이상인데요. 자화섬의 경제활동 방식 자체가 바뀔 수도 있겠어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시간 단축 효과가 핵심 중의 핵심이죠. AH 장관도 그 점을 아주 강조했습니다. 이동 시간이 줄고 또 물류 효율성이 높아지면 자화섬의 주요 도시들, 산업단지들, 항구들 이게 다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이면서 국가 경쟁력 자체가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본 거죠. 네, 경제권 통합 효과.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자카르타 반둥 고속철도, 우추라고 부르는 그 사업 경험이 이번에 아주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우추 경험이요? 네. 그때 사실 예산 초과 문제도 있었고 또 부지 매입이 좀 지연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네, 기억납니다. 이런 경험들을 이제 반면교사 삼아서 이번 확장 사업에서는 훨씬 더 정교하게 투자 계획도 짜고 관리 전략도 적용하겠다 이런 움직임입니다.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한다? 그럼 지방 정부들 반응은 좀 어떤가요? 이것도 중요할 텐데요.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다행히 지방정부 반응도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리차야디 수라바야 시장 같은 경우는요. 이미 2025년부터 2045년까지의 수라바야시 장기 공간 계획에 이 고속철도 노선 계획을 반영했다고 확인해줬어요. 발빠르게 움직이네요. 네, 관내 15개 행정구역을 통과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중앙정부 계획에 딱 발맞춰 가고 있는 거죠. 재원 조달 방식은 기본적으로는 국가 예산,
APBN이라고 하죠. 그리고 국영기업, 비위맨의 투자를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민간 협력 방식, PPP 같은 다양한 방안도 검토될 겁니다. 네, 재원 조달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군요.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이걸 그냥 단순히 철도 하나 놓는 문제, 이렇게만 보면 좀 곤란하다는 건데요.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 고속철도 프로젝트를 육상, 해상, 항공교통 전체를 아우르는 국가통합 인프라 개발 전략의 아주 중요한 핵심 축으로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 더 큰 그림이 있군요. 통합 인프라 전략? 맞습니다. AH 장관도 언급했지만 인도네시아가 섬이 1만 7천 개가 넘잖아요. 네, 그렇죠. 엄청나죠? 이런 나라 특성상 연결성 강화는 정말 오랜 수건이자 최우선 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속철도를 통해서 물류 비용을 낮추고 또 지역 간의 경제 격차도 줄이려는 그런 더 큰 그림이 있는 거죠. 네. 결국 인도네시아라는 이 거대한 군도 국가를 하나로 더 단단하고 긴밀하게 묶으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카르타 수라바이아 고속철도 사업. 이게 프라보오 신정부의 핵심 과제로 확실히 떠올랐고 규제 정비와 타당성 조사부터 시작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단순히 이동 시간을 줄이는 걸 넘어서 자화섬 경제 통합, 또 국가 경쟁력 강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통합 인프라 구축이라는 더 큰 그림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이 소식이 왜 중요하냐? 그 이유는 명확한데요. 이 프로젝트가 만약 성공적으로 잘 완료된다면 자화섬 안에서의 이동이나 물류 방식에 정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전체 경제 지형에도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잠재력이 있거든요. 잠재력이 크군요. 네,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시청자 여러분의 생활 편의성 자체가 크게 높아지는 등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삶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물론 이런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가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는 많겠죠. 하지만 그 외에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사회적인 영향이라든지 혹은 환경적인 문제,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재정적인 부담 같은 그런 또 다른 고려사항들은 없을까요?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우리 의미 있는 질문이네요. 지금까지의 한인포스트 유튜브 방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